15만 7천인데 문서 수가 5천 개밖에 안 돼요. 비율을 봤을 때 0.03%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쓴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글을 썼을 때 바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황금 키워드라고 불러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 승인 이후에 수익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승인글과 수익글을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승인 이후에 수익글을 어떻게 쓰는지 실질적으로 모두 키워드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를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를 저희가 찾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주변에서 키워드를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쓰고 싶은 글을 썼을 때는 수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주제와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는 실제로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방문자 수가 높다라는 것은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제 사례는 주변 친구가 나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주제를 키워드를 잡고 썼더니 지금까지도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는 주제를 이제 저희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없는데?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키워드를 찾을 때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동사무소인데요. 동사무소는 옛날 말인가요? 네, 주민센터인데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주민센터에 가보시면은 한 번씩은 보셨죠? 네, 팜플렛. 이런 팜플렛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은행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팜플렛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희가 블로그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서 저희는 애드센스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가 있는 이런 윈윈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 1인 가구 포털,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다라는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아니면 안심 장비 지원,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부모급여,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키워드들을 팜플렛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정부나 복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저희 포스팅이 상단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분석까지 마친 후에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분석 작업 같은 건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분석 작업을 그러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까지도 분석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분석은 어떤 것을 하느냐? 키워드를 찾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검색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쓴 사람만 많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 블로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찾는 사람은 많은데 글을 쓴 사람이 저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블로그에 오면서 정보를 얻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애드센스 광고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짜장면집이라는 게,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짜장면집이 생각나는데, 저희가 많이 배고파요. 배고픈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짜장면집이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짜장면집으로 모두 다 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짜장면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제공하면서 짜장면을 판 그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봤을 때 저희는 블로그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글을 많이 쓰는 키워드인지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블랙키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옛날부터 키워드 마스터라는 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라고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상단에 Where is Post라고 키워드 마스터라고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애드센스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키워드 창에다가 저희가 가져온 팜플렛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뭐 복지급여 지원 제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검색을 해봤는데 총 조회수는 1300번인데 문서수는 97,000번이나 돼요. 97,000건이나 되는데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런 비율을 찾아서 총 조회수는 높고 문서수는 낮은 거를 이제 저희는 키워드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높으니까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네. 청년 이사비 지원도 총 조회수는 낮은데 문서수가 또 높네요. 이런 것들은 또 패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 키워드를 선정할 때 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뭔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동 유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의 블로그에 방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해놓고 보여줘도 됐지만 그러면은 여러분께 그게 진짜 도움이 될까? 똑같이 키워드를 찾아보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두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총 조회수가 100이랑 문서수가 58,000번. 그럼 여기서 연관된 키워드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키워드가 막힐 때는 이거와 비슷한 키워드들로 연관지어서 또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관련 키워드라고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아니면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교통비 지원. 황금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황금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찾아보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는데 네, 이거 영상 찍고 바로 저도 쓸어 가야겠어요. 총 조회수가 15만 7천인데 문서수가 5천 개밖에 안 돼요. 비율을 봤을 때 0.03%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쓴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글을 썼을 때 바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황금 키워드라고 불러요. 바로 이거를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키워드를 바로 직접 쓰시면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키워드를 글을 썼을 때 블로그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러한 키워드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키워드는 참고 정도만 하시는 거.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거는 저 키워드를 써야지 라는 마인드보다는 저렇게 키워드를 찾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이 키워드를 알려드려서 이걸로 인해서 단기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장기간 여러분들의 성장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스토리에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쓸 건데요. 키워드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쓰면 뭔가 너무 뭘 얘기하려는지 사람들이 제목을 봤을 때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연관 검색어를 좀 더 같이 넣어줍니다. 연관 검색어란 뭐냐? 경기도 청소년 지원 했을 때 지급일, 뭐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급일은 언제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드에 녹여주는 겁니다. 제목에다 녹여주는 거죠.
지원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약간 관련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다음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원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 신청까지 해서 키워드를 넣어줄게요. 지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글을 쓸 때 여기서 저는 처음에는 문단을 나눠 놓습니다. 처음에 서론, 썸네일, 그 다음에 경기도 청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키워드에 있던 것들을 이제 쪼개서 문단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문단을 넣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은 다음 문단을 못 써야 되지? 다음 문단을 못 써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글을 하나 썼을 때 지칩니다. 그러한 지치는 거를 방지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자 미리 이런 걸 써놔야겠다라는 거를 딱딱딱 정해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지원 방법이라고 쓰고 지원 신청이라고 쓰고 지급일이라고 단락에다 쓰지 않고 키워드를 다 똑같이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연관된 정보라고 인식이 돼서 상단 노출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글을 보고 있구나를 좀 더 인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서론을 써줄게요. 서론에는 일단은 키워드를 한번 좀 넣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겠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를 풀어 쓰는 정도만 써주셔도 돼요. 서론에는. 네, 저는 이걸 모르는데도 그냥 풀어 씀으로 인해서 벌써 서론 한 줄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자, 썸네일을 만들어 가볼게요. 썸네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바로 시작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구글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입, 다음, 로그인 유지하기.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백색의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은 썸네일은 길다랗게 가로나 세로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 모양을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정사각형 모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검색 노출이 되었을 때 보면은 글 옆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썸네일을 뜬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로직들이 있어서 정사각형 모양을 더욱더 추천을 드려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검색 노출 결과에서 썸네일이 더욱더 이쁘게 나오고 눈에 띄는 것을 저는 테스트를 했을 때 얻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뭔가 썸네일을 너무 이쁘게 꾸미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거를 꾸미느냐고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꾸미는 것보다 그냥 텍스트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에서 기본 스타일에 여기다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고 키워드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크게 잘 보이도록 교통비 지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눈에 보이는데 흰색 바탕 사진을 저희 블로그에 올렸을 때 어디까지가 썸네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딱 봐도 그냥 글씨가 떠있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배경 색깔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테두리를 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배경에서, 여기 보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배경에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네, 글자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곽선을 줍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하면은 좀 더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딱 어디서 많이 본 썸네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요소에 들어가시면 네모 박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모양의 도형에서 이런 네모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도형 누르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테두리 색깔을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렬한 색깔이나 색깔이 배색되는 거, 좀 반대되는 색깔을 많이 넣어줍니다.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초록? 무슨 색을 넣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빠른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네, 빠른 다운로드를 눌러주고 글쓰기에서 이제 썸네일 쪽에다가 이제 사진을 넣어줄게요. 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도 변경을 해줍니다. 저는 한 400 정도? 400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 500 정도를 추천드려요. 533. 전 옛날부터 533 크기를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음을 오직에서 533 크기로 했을 때 가장 썸네일 노출이 잘 되는 걸 경험을 해서 저는 533 크기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윗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밑에 부분에서는 문단을 나눈 것들은 이제 제목 1이나 2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이나 2를 넣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블로그 테마나 스킨, 여러분들의 스킨에 따라서 달라요. 스킨에 따라서 제목 1을 넣어야 되는지 2를 넣어야 되는지 결정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나중에 기획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글을 써야 되는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아마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슨 글인지 써있겠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포털, 우리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업 안내가 항상 있습니다. 사업 안내에 들어가셔서 교통비 지원이란 해가지고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이렇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그래서 최대 6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연간 12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써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유사문서에 걸리기 때문에 경기 마을버스 인상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다. 자,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이라고 써있지만 저희는 비싸니까 비싸짐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연간 12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여기에다가 광고를 넣어주면 좋겠죠. 광고. 네, 이런 식으로 문단 중간중간에다가 광고를 넣어주거나 문단 하나 쪽에는 광고를 하나씩 넣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고라고만 표시를 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광고 코드를 만드신 다음에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원 방법, 교통비 지원 방법은 자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온라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있는 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밑에다가 광고를 다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광고라고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겠지만 여기서는 신청 절차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으로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이 주소를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링크도 같이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면 광고라는 걸 보게 되면서 광고를 한번 보고 이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익도 얻고 그분들은 넘어가서 신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원 신청 지원 방법과 지원 신청이 똑같은 내용 같아서 이거를 지원 대상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대상. 네. 지원 대상은 여기 써있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네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경기도에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다 광고를 같이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마케팅적인 문구 같은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써주는 거죠. 자, 지급일은 매월, 지급일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이 되네요. 그랬을 때 자, 지급일이 매월 1월과 7월 달에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맨 뒤로 이런 것들은 약간 뒤로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이 지급일을 맨 위에 올려놨을 때 만약에 이걸 보는 사람이 지금 1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나 지금 봐봤자 상관없네 다음에 해야지 하고 나가버리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들은 살짝 뒤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봤을 때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하반기와 상반기 두 번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광고를 넣어주고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여기 언제 뭔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언제 받는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럴 때는 약간 유두리 있게 약간 센스 있게 적어주는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신청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글을 하나 쓰게 되는 겁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뭔가 이 글 하나로 일액천금을 얻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 임계점을 넘는다고 하죠.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폭발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이 0에서 시작을 했고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어요. 저는 0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에서 했다라고 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물론 저보다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간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역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그 저 사람이 되는 거. 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가닉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모두 선한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